안녕하세요. 타로마법사 우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그 사람은 나를 왜 좋아할까요? 이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저 또한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길을 끌어모아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초승달이 예쁘게 그려진 카드를 한 장씩 올려둘게요. 또 여기에 꽃 한 송이를 추가로 하나씩 또 올려보도록 하죠. 이제 다음 영상을 보면서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 사람이 하얀 꽃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확인해 볼게요. 그 사람에게 하얀 꽃님들은 운명처럼 다가온 것 같아요. 하얀 꽃님들의 외모가 그 사람의 이상형이거나 이상형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하얀 꽃님들이 화장법이나 패션 등을 트렌드에 맞게 잘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행에 따라 잘 변화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하얀 꽃님들은 옷 스타일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대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여러 스타일들이 다 어울리고요. 또 그렇게 어떤 옷이든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옷걸이가 좋다고 하네요. 하얀 꽃님들의 이미지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장법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변화가 돼서요.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부터 섹시한 이미지까지 다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외모가 절대 질리지가 않는데요. 그 사람이 보기에 계속 하얀 꽃님들이 멋지고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외모래요. 지금 있는 이 세 장의 카드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외모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얀 꽃님들은 많이 여리여리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나 봐요. 병양미와 태페미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꼭 어디가 아파 보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연약해 보여서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파 보이는 게 아니라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외모라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얀 꽃님들이 부성애, 모성애 같은 이런 마음을 만든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카드를 통해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하얀 꽃님들에게 첫눈에 반한 듯해 보이고요. 하얀 꽃님들의 외모 자체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얀 꽃님들의 얼굴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얼굴 자체가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얼굴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서구적이거나 이국적인 스타일, 또 이런 게 아니라면 독특한 스타일이거나 또는 화려한 스타일인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눈에 확 튄다고 해요. 그래서 멀리서도 하얀 꽃님들을 알아볼 수 있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얀 꽃님들에게로 간다고 해요. 하얀 꽃님들은 유행에 민감한 만큼 스타일이 매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하얀 꽃님들만의 특별한 스타일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자신만의 세련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유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얀 꽃님들의 생기 있는 맑은 눈빛을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은 하얀 꽃님들이 강렬한 눈빛 또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생동감 넘치는 그런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하얀 꽃님들의 표정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표정이 변하는 모습들이 참 귀엽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얀 꽃님들을 중성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는 건데요. 만약 하얀 꽃님들이 여성분이라면 잘생긴 이미지로 보고 있고요. 또는 남성분이라면 예쁜 이미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미지는 계속 변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각각의 성별에 맞는 이미지로 바뀌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건 모두 그 사람의 생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요. 또 그 사람이 보기에 하얀 꽃님들은 부티가 나 보이는 외모라고 해요. 그래서 왠지 고생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사람이 하얀 꽃님들을 성격적인 부분에서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마음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거고요. 생각한 게 있으면 생각한 대로 막 몰아붙일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또 하얀 꽃님들 옆에 같이 있으면 든든하다고 하는데요. 하얀 꽃님들이 듬직해서 의지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얀 꽃님들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또 하얀 꽃님들이 아직은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너무 좋대요. 그렇게 동심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들이 좋다고 하네요. 종합적인 제 느낌은 그 사람이 하얀 꽃님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정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 또는 사고방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가치관 등이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는 막상 느낌이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안 맞을 것 같아 보였는데 의외로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잘 맞아서 하얀 꽃님들이 좋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하얀 꽃님들의 성격을 외모만큼이나 좋아하고 있는데요. 하얀 꽃님들의 성격은 조화로운 성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와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하네요. 하얀 꽃님들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참 멋지다고 해요. 또 하얀 꽃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같이 축하해 준대요. 시기 질투를 하지 않는 성격으로서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얀 꽃님들은 슬픔은 나누어서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나누어서 2배로 늘린다고 하네요. 또 그 사람은 하얀 꽃님들의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하얀 꽃님들의 마음은 또 의외로 올곧고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대요. 일편단심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생각한 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 것도 좋고요. 또 처음 선택한 대로 후회 없이 진행하는 모습도 좋대요. 선택한 것을 다시 되돌리거나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좋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그렇게 겉모습과는 다른 그런 의외의 모습들을 좋아하고 있고요. 하얀 꽃님들은 그만큼 좋은 것은 또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하얀 꽃님들의 선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또 하얀 꽃님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만큼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도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수한 만큼 발상이 뛰어나서 기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요. 그런 뛰어난 능력적인 부분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 사람이 하얀 꽃님들을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그런 명백함에 있어요. 끝내야 할 것을 끝낼 줄 알고 매번 새로운 변화를 주는 모습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하얀 꽃님들을 볼 때마다 매번 새로움을 느낀대요. 정말 하얀 꽃님들은 계속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얀 꽃님들이 더 보고 싶게 그렇게 함께 하고 싶게끔 만든다고 하네요. 하얀 꽃님들과 함께 할 때면 그 사람은 매번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거의 겪어보지 못한 경험으로서 이건 하얀 꽃님들과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인 거예요. 아마도 그러한 이유가 하얀 꽃님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얀 꽃님들과 있을 때만 설레임을 느끼는 거예요. 설레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하얀 꽃님들과 있을 때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여기 이 죽음 카드는 어떠한 것이 죽고 사라지고 또 어떠한 것이 새롭게 세워지고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과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사라지게 되었고 무엇이 시작하게 된 건지 알아볼까요? 몇 장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사람이 하얀 꽃님들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아가서 모르는 게 끝이 났다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잘 몰라서 하얀 꽃님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시도들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지 그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게 끝난 거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고 해요. 하얀 꽃님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하얀 꽃님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무엇을 시도를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된 것은 하얀 꽃님들을 향한 마음의 열정인데요. 이 욕망이 너무 커지면 제 생각엔 이건 자칫하면 집착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그 사람이 하얀 꽃님들에게 집착을 하고 있나요? 혹여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자주 오거나 그러진 않나요? 또는 하얀 꽃님들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 열정이 집착으로 이어진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집착이 좋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반대로 싫다면 이제 하얀 꽃님들이 그 사람에게 보고를 하듯 미리 말을 다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 집착이 더 이상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아줄 거예요. 그리고 차후 그 집착도 조금씩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죠. 집착이지만 사랑의 열정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얀 꽃님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하얀 꽃님들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타로 카드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그 사람은 하얀 꽃님들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있었네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분홍꽃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확인해 볼게요. 그 사람은 분홍꽃님들이 자신을 잘 가꿀 줄 아는 그런 멋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외모를 예쁘게 잘생기게 타고난 것은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타고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멋진 외모는 분홍꽃님들의 노력으로 예쁘게 멋지게 가꾸어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분홍꽃님들의 코를 아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코는 꼭 오똑하고 높은 코를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극히 그 사람의 취향으로서 그 사람에게만 예뻐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분홍꽃님들은 자신의 코가 너무 안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분홍꽃님들의 코가 예뻐 보인다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절대 예뻐 보일 수 없는 주목코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코로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코가 아니라면 눈일 수도 있어요. 쌍꺼풀 없는 커다란 눈일 수도 있고요. 초롱초롱한 눈동자일 수도 있어요. 또는 긴 속눈썹일 수도 있고요. 눈 옆에 있는 매력적인 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도 아니고 눈도 아니라면 몸매와 관련이 있어요. 아름다운 각선미일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리 라인이나 허리 라인일 수가 있죠. 분홍꽃님들이 남성분이시라면 딱 벌어진 어깨나 탄탄한 허벅지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 사람이 분홍꽃님들에게서 느끼는 매력 포인트는 신체 부위 중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분홍꽃님들에겐 컴플렉스인 것이 그 사람에게는 매력으로 와닿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분홍꽃님들이 외모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홍꽃님들은 예뻐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잘생겨 보이기 위해서 겉모습을 치장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꾸미는 스킬이 높아져서인지 갈수록 더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 매번 그렇게 겉모습을 위해서 신경 쓰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나 봐요. 그냥 분홍꽃님들은 있는 그대로도 괜찮고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모습도 매력적이라고 해요. 주위의 말과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분홍꽃님들이 원래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이러는 거예요. 안경 왜 써? 안경 쓰지 마. 안 쓰니까 훨씬 낫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안경을 써도 예쁘니까 그런 말을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대요. 사람들 말대로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분홍꽃님들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분홍꽃님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떠한 부분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분홍꽃님들이 뭘 하든 분홍꽃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단 너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힘들게 안 했으면 한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분홍꽃님들의 내면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성격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카드로 봤을 때의 느낌은 조금 복잡해요. 분홍꽃님들의 성격이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그 사람이 맞추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분홍꽃님들의 성격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예요. 매번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반응과 행동들을 보일지 예상했던 것과도 매번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홍꽃님들의 성격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과도 같은 거예요. 분홍꽃님들은 성격이 참 급하대요. 빨리빨리 해야 하기에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요. 잘 못 참는다고 해요. 만약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대요. 또 매우 답답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만약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다 끝낼 때까지는 다른 것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끝내려고 쉬지도 않고 일을 한대요. 그래서인지 분홍꽃님들은 항상 바쁘고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꼭 일을 다 끝내야만 쉴 수 있는 그런 성격 같대요. 분홍꽃님들에게는 아마도 그 일을 하다가 쓰러질지언정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분홍꽃님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매번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또 분홍꽃님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바뀌는 변덕쟁이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상 성격적인 부분에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분홍꽃님들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분홍꽃님들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좋아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분홍꽃님들과 자신은 원하는 목표나 꿈,
또는 인생관 이런 게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의 꿈이 같고 바라는 것이 같다는 것. 네, 그게 너무 좋대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미래에 대한 그런 꿈과 이상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해요. 어쩌면 그런 사람은 분홍꽃님들이 처음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은 분홍꽃님들 단 한 명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홍꽃님들은 그 사람에게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분홍꽃님들의 책임감에 반했는데요. 분홍꽃님들은 한번 시작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책임지고 하려고 한대요. 그 책임감이 너무 좋대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아직 분홍꽃님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래요. 그건 바로 분홍꽃님들의 순수한 영혼에 있어요. 분홍꽃님들은 겉으로는 이 찌든 세상 속에 맞춰 살려고 애쓰고 있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해요. 분홍꽃님들은 어린아이처럼 환상적인 것을 좋아하나요? 지금도 간혹 상상을 즐길 때가 있나요? 동심을 잃고 싶지 않거나 그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나요? 그 사람은 분홍꽃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좋아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분홍꽃님들을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능력에 있네요. 이 능력은 경제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분홍꽃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장인적인 능력, 실력과 관계된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돈을 많이 버는 재력을 뜻할 수도 있고요. 또 유식하고 현명한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홍꽃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특별한 능력, 그 뛰어난 능력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대요. 네, 물론 그 능력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네요. 자신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능력인 거고요. 그 능력은 분홍꽃님들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분홍꽃님들의 그 능력만 보고 다가오는 이들이 있대요. 물론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지만 문제는 분홍꽃님들을 이용하려고 다가오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함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분홍꽃님들도 조심하면 좋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분홍꽃님들의 능력만 보고 다가오고 또 이용하려 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지 알아볼까요? 몇 장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펜타클 여왕과 기사가 같이 나왔네요. 이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 또는 명예 또는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아마도 평소에 분홍꽃님들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같이 어울려서 나쁠 건 없다 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분홍꽃님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은 의외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네요. 인맥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서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인사 쪽이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곳 또는 직장 내 고민 상담을 해주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장난기도 많아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거나 분홍꽃님들 앞에서랑 뒤에서랑 다를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네요. 그 사람을 좋게 보는 이들이 많아서 분홍꽃님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단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은 분홍꽃님들과 친하게 지내려 할 테니까요.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분홍꽃님들의 능력을 이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까지 타로 카드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그 사람은 분홍꽃님들의 진정한 내면인 맑고 순수한 영혼을 좋아하고 있었네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보라꽃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확인해 볼게요. 보라꽃님들의 외모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네요. 일단 느낌이 보라꽃님들의 이목구비, 즉 눈과 코, 그리고 입을 하나씩 따로따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확 튀거나 예쁜 얼굴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목구비가 잘 어우러져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게 아니라면 얼굴에 대칭이 잘 맞는 건데요. 좌우 대칭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얼굴의 균형이 틀어지거나 삐뚤게 보이는 그런 게 없이 균형이 잘 맞게 돼 있다고 해요. 그렇게 얼굴의 균형과 조화가 잘 맞게 되어져서 예뻐 보이는 그러한 얼굴이라고 하네요. 또 몸매도 균형 잡힌 몸매로서 그렇게 예쁜 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라꽃님들은 평소에 과하게 꾸미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해요.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헤어스타일도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평범한 스타일을 주로 한다고 해요. 그런 수수한 스타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거나 그러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보라꽃님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닌다고 해요. 또 똑똑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서 지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학생으로 예를 들면 보라꽃님들은 모범생 같은 그런 외모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한 보라꽃님들의 내추럴한 모습들을 좋아해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청초하니 예뻐 보인다고 하네요. 보라꽃님들은 눈에 확 튀는 미인은 아니라서 한눈에 바로 예뻐 보이는 것은 아니래요. 그렇지만 수수하게 풍기는 그 멋이 난다고 해요. 또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얼굴로서 귀여워 보이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이 그냥 흰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어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대요. 이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시각으로서 지극히 객관적일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보라꽃님들이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보라꽃님들의 화장도 좋아해요. 그 화장은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화장으로 자연스러운 쌩얼 같아서 그런 화장이 더 좋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옷도 화려한 무늬가 있거나 알록달록한 색상의 그런 현란한 옷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채색의 단정한 색으로 무늬가 없는 그런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는데요. 그런데 딱 그런 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보라꽃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의 맑고 깨끗한 느낌의 하얀 피부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만약 이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의 주름 없이 어려 보이는 탄력 있고 탱탱한 그 피부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의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피부를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을 볼 때마다 볼을 살짝 찝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쩌면 이미 실제로 그 사람이 보라꽃님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이 보라꽃님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외모에 관련되어서는 큰 비중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느낌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을 보고서 자신의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만나게 될 운명이었던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한대요. 그 사람이 보라꽃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외모적인 그런 매력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건 보라꽃님들의 내면과 그 사람에게 해왔던 말과 행동들에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보다 보라꽃님들의 솔직한 모습을 좋아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보라꽃님들을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을 결혼 상대로 좋아하고 있네요. 그 사람에게 보라꽃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함께 해도 될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또 평생을 함께 하고픈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을 보다 보면 불안정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라꽃님들을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대요. 왠지 그래선 안 될 것 같다고 해요. 그 사람은 자신이 보라꽃님들 옆에 꼭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라꽃님들은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운명인 거죠. 그 사람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꼭 둘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보라꽃님들의 성격이 참 여유롭대요. 그래서인지 너무 욕심도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너무 안주해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또 보라꽃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보라꽃님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보라꽃님들은 좀 준비성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채워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도 힘들어도 괜찮다. 내가 짐을 다 짊어지고 가다 좋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내가 해줄게. 넌 그냥 내 옆에 있어만 주면 돼. 나에게 지금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만 해주면 돼. 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보라꽃님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것에 있을 수가 있는 그런 건데요. 확실히 보라꽃님들의 솔직함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엔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이 새롭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의 솔직한 그런 반응들을 아주 좋아하고 있고요. 그것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면서 아주 귀엽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사람이 보라꽃님들을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아까의 내용과 비슷하게 카드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라꽃님들이 자신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 자신에게 희망을 주고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래요. 왠지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과 함께 있으면 행운이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같이 있을 때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 같대요. 보라꽃님들 덕에 자신의 평가가 더 좋아졌고요.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보라꽃님들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요정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어떠한 일을 성공하려면 보라꽃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행운을 주고 성공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보라꽃님들이 모두 인정해주고 또 높게 평가해 준다고 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보라꽃님들로 인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분홍꽃님들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좋은 일들을 만들어 줄까요? 또 그 사람은 반대로 보라꽃님들에게 어떠한 좋은 것들을 해주게 될까요? 과연 어떠할지 알아볼까요? 몇 장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분홍꽃님들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안주해 있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원래 그 사람은 불안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라꽃님들이 그 사람의 그 불안감을 없애준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가만히 쉬면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보라꽃님들의 영향으로 그 사람은 걱정돼서 이것저것을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움직임을 할 필요 없이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 사람이 보라꽃님들에게 주는 좋은 것은 과거에는 좋다고 느낀 적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처음에는 오히려 반대 같고 싫을 수도 있대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보라꽃님들이 실패에 좌절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 혹은 과거에 지나온 상처들, 고통과 슬픔까지도 네, 이러한 것들을 완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러한 보라꽃님들을 치료하거나 그것을 버틸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면 보라꽃님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좀 더 편히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보라꽃님들이 비포장 도로를 갈 때 그 사람이 편히 갈 수 있게 그 길에 시멘트로 튼튼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제가 보기에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보라꽃님들에게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줄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사람이 보라꽃님들에게 좋게 해주는 것들이 50% 이하 정도로 느껴진다면 앞으로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람이 보라꽃님들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각자 서로에게 어떠한 좋은 것들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사람은 보라꽃님들의 능력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꼭 보라꽃님들 옆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 사람에게 보라꽃님들은 운명인 거예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빨간 꽃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확인해 볼게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빨간 꽃님들의 외모는 약간 2% 정도 부족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외모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완벽에 가까운 외모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빨간 꽃님들이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얼굴에 화장을 하는 화장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면 몸매 관리처럼 운동을 하는 것,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완벽에 가까운 외모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빨간 꽃님들의 외모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빨간 꽃님들의 이미지는 착하고 선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선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기죽은 모습은 또 전혀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형태의 그런 모습인 것이 아니라 이런 거래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내가 까짓 도와주겠다. 그런 너그러운 모습이 같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빨간 꽃님들은 부티가 나 보이는 외모로서 귀족처럼 우아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빨간 꽃님들은 공주님처럼 또는 왕자님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빨간 꽃님들은 건강미가 느껴지는 미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하얀 피부를 말하기보다는 햇빛에 태운 듯한 그런 느낌의 구릿빛 피부를 말하는 것 같고요. 또 너무 마르고 날씬한 몸매를 말하는 것보다는 탄탄한 근육으로 만들어진 멋진 몸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여리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 꽃님들이 남성분이라면 좀 더 넓은 어깨와 커다란 덩치 또는 큰 키를 말하고 또 남자다운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빨간 꽃님들이 여성분이시라면 탄탄한 근육으로 만들어진 멋진 몸매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테남 토테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굴의 생김새나 이목구비는 평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얼굴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은 얼굴보다는 몸매를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건강미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빨간 꽃님들의 외모가 거의 완벽하고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역시 제 생각에는 몸매 관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너무 삐쩍 마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 많이 말랐는데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고요. 또 전 피부가 하얀데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 빨간 꽃님들 중 많이 마른 분이 있다면 또 피부가 하얀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빨간 꽃님들을 토테남, 토테녀로 느껴지게 하는 어떤 강력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아우라나 이미지 또는 분위기가 따로 있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은 빨간 꽃님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나오는 열정과 에너지를 매력적으로 느끼며 좋아하고 있어요. 빨간 꽃님들은 항상 일적인 면에서 자신감이 넘쳐나고요. 걱정 근심보다는 해낼 그 결과를 기대한다고 해요. 또 성격이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 모두와 다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성격을 좋아하고 있네요.
빨간 꽃님들이 너무 발랄해서 말갈량이 같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느낌이 너무 좋대요. 또 빨간 꽃님들은 사람들에게 정이 많고요. 또 그래서 모두에게 다 잘 베풀어 준대요. 그 사람은 빨간 꽃님들이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빨간 꽃님들은 이런 멋진 부분도 있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는 데 있어서 겁이 없고 다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또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아무렇지 않게 잘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빨간 꽃님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빨간 꽃님들은 항상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해요. 그 사람이 느끼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빨간 꽃님들은 주인공과도 같대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빨간 꽃님들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요. 그렇게 보살펴주는 역할을 잘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화 대신 따뜻하게 잘 감싸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빨간 꽃님들의 착한 성품을 좋아하고 있네요. 빨간 꽃님들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고 해요. 또 이해심이 많아서 웬만한 건 다 이해해 준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빨간 꽃님들은 또 너무 착해서 불쌍한 이들을 보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대요. 꼭 도와줘야만 하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게 될 경우에도 거절을 못하고 힘든 것이라도 그 부탁을 받고 다 들어주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언제나 항상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고요. 또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식과 관련된 대화를 좋아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뉴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대요. 심지어 수수께끼나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도 그러한데요. 그래서 그러한 방탈출 같은 요소의 문제 푸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기에 서로가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기에 빨간 꽃님들은 단점은 거의 없다고 해요.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그건 너무 보수적인 것에 있대요. 빨간 꽃님들은 예절과 예의를 중요시하고요. 또 전통과 규칙을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가끔은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각은 또 의외로 또 많이 열려 있다고 해요. 또 이렇게 다 좋은 건 맞지만 빨간 꽃님들은 고집도 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대요. 그렇기에 가끔은 공감을 잘 해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자존심이 상했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꼭 해야 할, 자기가 가야 할 그 길,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럴 때면 따뜻하던 빨간 꽃님들이 많이 차가워진다고 하네요. 또 그래서 그럴 때면 이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신중해지지를 못하게 되고 또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다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걱정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카드를 봤을 때의 느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데요. 또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빨간 꽃님들은 배우자를 찾을 때 자신과 정신적으로 잘 맞고 가치관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래요.
빨간 꽃님들이 찾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설령 빨간 꽃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다. 네, 이러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빨간 꽃님들을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빨간 꽃님들의 웃음, 미소에 있어요. 해맑고 밝은 그 미소는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하네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빨간 꽃님들의 미소는 그만큼 값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화가 나다가도 빨간 꽃님들의 미소를 보면 그 화가 다 사라지고요. 많이 힘들고 지칠 때는 빨간 꽃님들의 미소 한 번이면 다시 힘이 난다고 해요. 또 기분이 우울하고 다운되어 있을 때도 빨간 꽃님들의 미소 한 번이면 다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빨간 꽃님들은 또 웃을 때 참 예쁜가 봐요. 그 사람은 빨간 꽃님들의 그 밝은 모습을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이미 어쩌면 그 사람은 빨간 꽃님들의 미소에 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웃는 얼굴에 특징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조개가 들어가서 유난히 더 예뻐 보이는 것일 수가 있고요. 또 웃을 때 여운이 되는 그런 매력적인 미소일 수도 있죠. 특유의 웃음소리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고요. 가지런한 치아로 미소가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그 사람은 빨간 꽃님들의 웃는 얼굴에 매료되어 버린 것 같아요. 빨간 꽃님들이 평소 웃음이 많았다면 그 웃는 미소를 그 사람은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는 모습을 본다면 질투를 할 수도 있고요. 괜히 빨간 꽃님들에게 왜 이렇게 웃음이 해프냐 이러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귀여운 질투예요. 또 이렇지 않고 빨간 꽃님들이 원래 잘 웃지 않는다면 그 미소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빨간 꽃님들의 미소는 참 귀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미소를 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빨간 꽃님들을 웃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쓸 텐데요. 빨간 꽃님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려 이벤트도 많이 해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귀한 미소를 보면 행복해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람이 빨간 꽃님들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사람은 빨간 꽃님들의 성격과 인품을 좋아하고 따뜻한 그 미소에 푹 빠져 있었네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